네, 안녕하십니까. 2026년 학생 소프트웨어 융합 해커톤 대회 운영 안내를 맡은 홍롱서초 교사 강인구라고 합니다. 앞선 그 개요 설명에서 들으셨겠지만 저는 이제 지금까지의 실제 대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 그리고 올해 바뀐 기준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를 중심으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더 깊은 몰입, 더 유연한 확장, 진정한 사제 동행을 위한 새로운 규칙을 중심으로 세 가지 키워드를 좀 도입을 해봤는데요. 바로 사전 일주일의 여유입니다. 그리고 AI와 교구의 전면 개방, 그리고 우리 쌤 활용권 도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박 3일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요. 사전 일주일 플러스 1박 2일의 밀도 높은 몰입으로 지금 현재 대회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 화면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까지는 1일차에 당일날 주제 발표하고 그다음에 이 주제에 따라서 지도교사 선생님과 아이들이 같이 포스터 만들기 전까지 그 대주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로봇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아이디어 구상까지 같이 했고요. 포스터를 만들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사전에 일주일 전에 주제가 공개가 됨에 따라서 1일차 지금까지 1일차의 내용이 사전 일주일 내용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2일차에는 코딩하고 산출을 만드는 과정이었는데요. 이게 2026년 올해부터 1일차에는 산출물, 즉 사전 일주일 동안 연습해서 만들었던 이런 내용을 산출물 만들고 여기에 이제 추가 미션까지 구현을 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일차는 똑같습니다. 발표하고 상호평가 그대로 진행되겠습니다. 이 다음 슬라이드는 제가 주제를 대회는 대회장 도착이 전 이미 시작됩니다라고 잡았는데요. 사전 포스터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룹니다. 지금까지 해커톤 대회 진행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이 사진을 잘 보시면 선생님들께서 위치가 학생과 되게 거리가 멀어지는 게 보이시죠? 작년까지만 해도 교사가 어느 정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하냐에 따라 감전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학생들과 멀리 이렇게 말로 대화로서 이렇게 풀어 나가셨는데요. 이제 이러한 부분이 올해는 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작년까지는 선생님들이 주제까지만 어느 정도 이야기 나누시고 그다음에 자리를 이제 나가신 다음에는 학생들끼리 이제 포스터 작업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 사진은 아이들끼리 포스터 제작을 위해서 또 주제를 또는 심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네. 그 다음 사진이 아이들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포스터의 시작입니다. 어, 작년까지는 저희가 뭐 주제 선정의 이유, 그 다음에 뭐 특징, 이 로봇의 특징, 이 로봇의 작동 원리, 기대 효과, 즉 네 가지 정도로만 작성을 해라라고 이제 지금 예시를 저희가 던져줬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사전으로 봤기 때문에 이 사전 포스터 안에 들어갈 요소들은 추후에 아마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사전 일주일을 이렇게 대회 요강을 변경한 이유가 앞에서 들으셨겠지만 작품의 다양성이 너무 점점 떨어지고 있는 현상이 좀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아이들의 역량과 선생님들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이들이 대회에 오게 되면 되게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자신의 실력이 잘 안 나오는 경향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산출물 자체를 한번 만들어 와서 진행을 하자라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7일 전에 주제가 공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제 공개 날부터 이틀 전까지 지도 교사와 충분한 아이디어를 조출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까지 포스터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꼭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는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
학교 경우에는요. 이 14세 미만 동의 필수서 꼭 받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 화면 뒤에 보시면 작년 작품들이 이렇게 포스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23일에 해커톤 대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7월 22일까지 담당자 즉 연구사님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락이 되게 많이 왔습니다. 포스터를 캔바로 작업을 해야 되느냐, 메리 캠퍼스로 작업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세부 규정 회의를 통해서 공문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대회 1일차입니다. 네. 작년까지는 이제 이게 작년에 이제 대회 2일차가 되겠죠. 작년까지 애들이 활동했던 모습인데요.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패드 들고 뭔가 체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이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또는 싸우지 않고 얼마나 화합적으로 하는지 이런 거를 위원님들이 계속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다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점수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니까 선생님들이 준비하실 때 학생들의 역할을 충분히 잘 나누시고 어우러져서 잘 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사진은 학생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는 없어진 멘토권을 사용하기 위한 모습입니다. 멘토권은 작년까지 총 3회 사용할 수 있었고요. 뭐 기기적 오류나 뭔가 코딩적 오류나 이런 부분에 있으면 저희 운영위원이나 교구위원들이 가서 도와주는 방식이었는데 올해는 지도교사 선생님께서 직접 이렇게 오리쌤 활용권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산출물 제작 예시인데요.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사진은 핑퐁 로봇, 그다음에 4D 프레임, 뭐 레고 이런 것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작품에는 마이크로비트, 다양한 센서, 세 번째 작품도 마이크로비트와 센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로봇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뭐 우드락, 그다음에 뭐 다양한 센서, 레고 이런 거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사전 일주일 동안 어떤 작품을 만들지에 대한 준비물 미리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도구도 로봇도 핑퐁, 마이크로비트, 초등은 이렇게 되어 있고 중등은 마이크로비트, 아두이노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모두 다 이제 풀기로 했습니다. 완전 개방하기로 했고 생성형 AI도 완전 개방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그 이유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바뀐 이유는 아이들이 조금 더 다양하고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방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창의공원에서 정해준 도구, 어떤 도구를 쓸 것인가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새롭게 받은 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집중하셔서 창의적인 선출물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번에서 제일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쌤 활용권입니다. 작년까지 이게 해커톤 대회 운영을 할 때 대부분 아이들이 멘토권을 사용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에 멘토권이 많이 남은 팀에게 가산점이 부여가 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올해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또 다른 문제는 운영위원회나 교구위원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노트북을 가져오다 보니까 또 그 노트북만에 뭔가 기능이 설정돼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그걸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쌤 활용권으로 바뀌었다는 것 잘 기억해 두시고 이거를 적절히 잘 분배해서 사용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대회 2일차입니다. 작년까지는 3일차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보통 마지막 날 오전에는 발표 PPT 제작하는 시간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전날에
산출물 제작이 빨리 끝난 팀은 사실 PPT를 미리 제작하도록 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이제 어떻게 바뀔지는 세부 규정을 통해 나올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PPT를 만든 학생은 한 명이고 다른 친구들은 뭔가 다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할을 나눈 거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모든 아이들이 한 PPT를 보고 있죠. 이 친구들은 산출물 모두가 종료가 돼서 지금 PPT를 같이 작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아이들이 파워포인트 제작 능력도 되게 작년까지 중요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생성형 AI로 발표 PPT를 만들 수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여기 대회 오기 전에 이런 거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점 요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지도교사가 펜을 잡거나 첫날에 주제를 잡거나 포스터를 제작할 때 펜을 잡거나 마우스를 잡거나 또 마지막 날 PPT 제작할 때 뭔가를 교구를 잡거나 이런 행위가 금지가 돼 있었습니다. 올해도 이 부분은 그대로 진행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발표 자료를 아이들이 제작하는 동안에 어떤 친구는 발표 자료를 제작하고 어떤 친구는 산출물이 완성되지 않아서 이 코드를 수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부분은 운영위원들이 철저하게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작년과 작년에 모니터링한 내용인데요. 제가 학교 이름 다 적어놨는데 운영위원들이 공유 시트를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학교별로 멘토권은 몇 개 남았는지, 아이들이 협력은 잘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아이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지도교사의 개입 정도는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거를 매번 기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작년 내용인데요. 코드를 수정을 하는 거를 제가 일일이 체크를 할 수가 없어서 전날에 코드를 전부 다 스크린샷으로 저장을 해놔서 발표하기 전에 이 코드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지도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이념 유의 잘 하셔가지고 아이들과 전략적으로 잘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동료 평가 부분입니다. 작년까지는 한 명은 이제 부스에 잔류를 하고 두 명은 순회하면서 다른 학교의 작품은 어떤지 이렇게 들어보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직접 스티커를 이렇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작년까지는 비중이 조금 있었어요. 좀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비중이 어떻게 될지는 세부 규정을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뭔가 자기와 경쟁이 되는 학교에게 안 붙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쪽으로 좀 유도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 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는데 다른 학교는 어떻게 했는지, 즉 우리 아이들이 다른 학교의 작품을 보면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네트워킹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도 운영위원들도 같이 돌아다니면서 작품을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그리고 투표 방식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방식은 아날로그 투표는 2024년도 했고요. 네, 작년에는 온라인 투표로 이렇게 평가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심사위원을 사로잡는 3분이라고 해서 마지막 발표 시간이 있는데요. 제가 운영위원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제일 안타까운 시간이 이 시간인데요. 대회 1일차, 2일차 때 아이들이 너무 협업도 잘하고 주제도 너무 좋고 선점을 잘 만들었는데 이 순간 3분 처음 10초 만에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도교사 선생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좀 교육을 좀 잘해서 아이들이 멘탈이 많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표 도구 같은 경우에는 창의호에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타이머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분의 발표가 모두 종료가 되면 심사위원들의 이제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총 5분으로 진행됩니다. 타이머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발표를 더 많이 하고 싶어도 3분이 되면 자동으로 발표를 중지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3분에 맞춰서 아이들이 발표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연습을 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시간에는 지도교사의 개입은 금지됩니다. 대면 심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서 이제 성공적인 해커톤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앞에 연구사님께서 말씀하신 체크리스트 좀 비슷합니다. 4월 30일에 참가팀 신청 및 예서 신청 완료되고요. 6월 16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교사 사전 협의회 있습니다. 이때 참석 부탁드리고요. 대회 일주일 전에 어, 아이모드 활용을 위한 AI 활용을 위한 아이모드 계정 모두 확보해 주시고 학부모 동의서까지 모두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회 전날까지 포스터 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내해 드린 규칙 안에서 선생님들의 무한한 그리고 아이들의 무한한 상상력이 마음껏 펼쳐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6학년도 대회 운영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